안녕하세요. 7월 10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떤 내용들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상원의회 발언을 소화한 가운데 전체적으로는 혼조세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발언했던 내용을 보면은 저는 기대가 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 일단 1분기 데이터는 더 강한 자신감을 주지 않았지만 최신 인플레이션을 봤을 때 괜찮았다. 그리고 또한 너무 높은 고금리를 유지하게 되면은 결국 고용 시장이 많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고용 쪽에서 크게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금리 인하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 대놓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이 실업률 관련했을 때 몇 프로까지 올라갔죠? 4.1. 물론 4.1%가 높은 수치라는 건 아닙니다. 완전 고용에 가깝긴 하죠. 그래도 이전에 3.7에서 유지가 됐던 걸 생각을 한다면 지금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만약에 조금 더 높아지는 모습까지 보여지게 된다면 지금 말한 이 내용에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선 지금 상황이 결코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고용이나 이런 부분은 경기랑 엮여 들어가는 건데, 지금 미국의 경기 둔화에 어떻게 보면 스타트를 끊어줄 수 있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5월달 대출이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신용카드 등 대환 대출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미국 전체적으로 소비력 자체가 많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서비스업부터 해서 제조업까지 둔화가 시작이 되겠죠. 그럼 이 내용들을 엮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대표적인 물가지표라고 볼 수 있는 CPI와 PPI가 11일, 12일 발표될 예정이거든요. 요거까지 괜찮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지금 9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솔솔 피어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것 때문에 시장 전체가 반응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내용들 이제 밑받침을 해줄 수 있는 주요 지표 일정들과 함께 연준 주요 이사들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 요거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했을 때 국제유가 WTI 기준 81.41달러로 마이너스 1.12%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 달러는 강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내용이 뭐가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오늘 채권은 좀 약세의 모습이 조금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신규 채권 발행은 굉장히 수요가 견고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올해 안에 그래도 금리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배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주식 시장에도 저점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의 시간이 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일단 한번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최근 시장에 굉장히 강세를 만들었던 AI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간 상황이라는 평가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순환매에 대한 이야기가 솔솔 들려오고 있고, 거기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 수혜 종목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슈퍼사이클이 더 큰 게 올해보다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 들려오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신제품이나 아니면 새로운 여러 가지 전략들에 대해서 공개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기대감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반도체 장비에 대한 요 내용들도 많이 들려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AI 온 디바이스에 대한 이야기들도 꾸준하게 들려오고 있는데, 이제 곧 있으면 폴더블 요 폰들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폴더블 부품 관련해 가지고 납품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걸 무시해선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뭐 파인테크닉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잘 아는 그 기업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AI 신약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려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26곳 참여했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요 관련해서도 이제 테마가 생길 수가 있을 것이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가 이제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라는 이런 평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
그 일정과 맞물리면 되게 시너지가 많이 날 수 있으니까 AI를 단순하게 이 폰이나 이런 쪽으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러한 제약 바이오 그 이외에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들 여기까지 엮어서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도체의 성능이 고도화가 되다 보고 새로운 이러한 서비스들이 출시가 되다 보니까 자동차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도 점점 많아질 거라는 평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 차량용 반도체에 좀 기술을 높여갖고 내재화하려는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설계는 현대가 하고 생산은 다른 데서 하고. 자, 그래서 이제 현대랑 설계 쪽으로 엮여 있는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삼성이 이걸 가져오게 된다면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 요거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이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이 발전되고 전기를 먹는 서비스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2차 전지 그리고 이 전력 생산에 대한 테마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텐데 이 한국 배터리는 좀 오래 아쉽긴 했지만 지금 계속 꿈틀거리는 모습이 최근 들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수급이 들어온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걸 첫 번째로 보시고 그리고 원전이나 수소 그 이외에도 뭐 태양광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 이전에 안 나왔던 내용이 신규로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괜찮다 싶으면 좀 하반기에 많이 갈 수 있거든요.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이러한 자세를 취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반년 만에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이거 중국 이야기고요. 이 반대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해서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발 수혜를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하나솔루션부터 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기 전에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공부할 수 있는 내용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셔서 내용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최근 계속 올라가다가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큰 추세 라인은 여전히 지켜주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오늘 여기를 지켜주고 내일 아침에 시초가도 딱 제가 말씀드린 라인, 이 적정으로 유지가 된다면 거기를 중심으로 한번 더 올라가는 모습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남아있는 일정과 이 차트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보시고 구독, 좋아요 한번. 자, 일단 지금 시장이 꿈틀거리는 이유는 이거죠. 이 체코 원전 관련해서 이제 곧 있으면 결과가 나온다. 프랑스랑 2파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확한 날짜는 언제다? 17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30조가 한 번에 수주 일감으로 오는 건 아니고요. 오랜 기간 동안 일단은 한 기에서 시작해서 최대 3기까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미래 것들까지 현재로 반영하는 것 아니냐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제 체코 다음에 넥스트 이제 원전 수주전들이 되게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쪽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 서방 진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여기에 배제가 된다면 또 지금과 마찬가지로 한국, 프랑스, 미국 이 3국의 대결이 계속될 텐데 이 상황에서 한국이 확실하게 프랑스를 이겨버리게 되면은 그 다음 국가를 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거 또 따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기대감이 미리미리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날짜를 보면은 17일 결과 발표가 될 예정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날짜가 언제다? 10일이다. 그러면 다음 주 이제 수요일 날 결과가 발표가 될 거거든요. 근데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뭐다? 체코 현지 시간 기준으로 발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장은 장이 마감된 다음에 그날 저녁에 발표가 될 거고 본격적인 가격 반영은 아마 18일부터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지금 나오는 내용 다시 한번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짚고 넘어가도록 하면은 현재 프랑스랑 계속해서 이 격돌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 요인으로서 지금 이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다? 가격, 금융 이쪽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공기, 여기 기술력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외교력인데 이제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현재 언론에서 가격적으로
우리나라가 거부할 수 없는 가격을 제시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프랑스보다 우리나라가 이제 시공 능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러면 이제 외교력적인 부분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안 갔죠. 근데 마크롱은 직접 가서 며칠 동안 이제 머무르면서 최대한 푸시를 많이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걸린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들려오는 내용은 뭐다? 그 프랑스 선거 다시 했었잖아요. 그 완전 좀 극우파 쪽으로 분위기가 실려 가려고 하니까 마크롱이 자기 직을 걸고서 그러다 보니까 힘을 실어줘야 되는 시기에서 이게 좀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천운이 좀 왔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만약에 요 관련 내용이 특별하게 안 나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이 두 가지로 우리나라가 조금 더 앞서 나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요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원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면 좋을 내용, 어제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이 미국 쪽이 웨스팅하우스 쪽을 필두로 해가지고 일거리를 가지고 오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엄청난 경쟁자고 실제로 폴란드 쪽에서 경쟁을 했을 때 가장 큰 걸 미국에서 가져갔었죠. 근데 웨스팅하우스 지금 수주 능력 없다고 한국이랑 협상해서 좀 이제 시공하는 쪽이나 이런 쪽은 좀 맡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누가 됐든지 간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죽이기 제작해서 납품한다? 아니면 이제 건설까지 이제 손을 뻗는다? 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원전 엄청 좋다. 지금 여기까지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오게 된다면 진짜 더 할 나위 없이 좋다. 그런 상황이다. 여러분들 요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이 예전부터 계속 같이 푸시를 하려는 게 있었죠. 그게 무엇이냐? 원전 세트 수소. 수소 같은 경우에도 같이 좀 마케팅을 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곤 했었는데, 지금 발전소용 수소 전지 터빈, 다시 수소 전소 터빈, 이거 도전한다는 내용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지금 중형에 이 실증 사례가 전무하다라고 하는 만큼 여기에서 만약에 특허를 확보하게 된다면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독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한동안 몇십 년 동안. 그러면 이제 원전이랑 세트로 이 수소가 계속해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이 수소 생태계, 원전 생태계가 커지면은 요게 엄청나게 또 큰 돈이 될 수 있어서 여러분들 요것도 이제 기대를 하면서 보면 되는데, 근데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전에 이제 기술 단계가 뭐냐면 가스터빈이거든요. 근데 가스터빈을 만들 수 있는 이 전 세계 기업은 딱 6곳입니다. 두산이 이 중에 제일 늦게 상용화를 성공하긴 했지만 아무튼 그만큼 이걸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요. 까다롭고. 그래서 이 단 6곳만이 지금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 딱 우리나라가 앞서가잖아요. 기술 장벽 확실하게 잡힐 겁니다. 그리고 이 수소라는 게요. 이제 원전 쪽이랑도 엮이는 게 많은데 이 풍력이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것도 저녁이나 이런 시간이 되면은 전기가 남아 돈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뭐 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 이렇게 내린 거 터빈으로 이렇게 돌려서 다시 올리는 요런 데 막 전기를 쓰는 그런 일도 발생을 하는데, 지금 나온 내용들 들어보면 그걸 수소로도 보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건 무궁무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전기의 가격이 확 싸지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풍력이나 이런 쪽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현재 중국에서 이 미국의 압박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는 이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 파산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풍력 역시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 한국이 조금 더 앞서 나갈 이러한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좋다. 두산은 이런 식으로 현재 위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다? 일단 체코만 어찌어찌 잘 되면은 그 다음은 너무나도 이 탄탄한 길을 걸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현재 수급과 차트를 하나씩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면은, 일단 수급은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이 외국인 수급인데, 와, 말도 안 되게 빨갛죠. 그러면 여기에서 매집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가 커지기 전까지는 조금 편하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추세 라인 딱 한 가지를 본다면 어떤 걸 봐야 된다? 제가 죽어라 강조를 드렸던 볼린저 밴드 상단. 지금 위에서 버티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이렇게 버티나 싶었는데 이탈하니까 결국 힘이 빠졌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기 위에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조금 더 홀딩을 하면서 끌고 가도 되겠지만, 여기 이탈한 다음에 장 마감 기준으로 회복을 못 한다면 여기는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구나. 그래서 만약에 단타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순간에 매도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가지고
나는 그 17일 전까지 조금 기다려보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만약에 여기서 횡보를 하잖아요. 일단 버티는 게 보여지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볼린저 밴드 상단이 보여진다라고 했을 때 여기를 한 번 더 이렇게 찍는 그러니까 여기 모습처럼 이런 식으로도 나타나게 될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요 구간 같은 경우에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다? 17일 전에 정리를 하는 게 맞다. 왜? 기대감이 선반영으로 엄청 올라가는 상황에서 아무튼 결과가 좋게 나오더라도 기대감이 해소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어서 다시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한번 빠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전까지 끌고 가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네, 볼린저 밴드 상단이나 아니면은 핵심 첫 번째 잡히는 지지라인 잘 지켜지는지 이거는 꼭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그대로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역사상 많이 보여줬던 패턴이기 때문에 이건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어디까지 수월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개미가 많이 물려있는 구간은 23,500원부터. 그래서 여기 가까워지면 이것도 조심을 하시면 좋겠고 만약에 여기까지 가까워졌는데 수급이 확실하다. 그러면 이걸 소화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적으로 한번 더 올라가는 모습도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어떤 식으로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봤는데 글로 쓰면서 총정리 영상 마치도록 하면은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17일 체코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유리한 건 맞다. 근데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요거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했을 때 수급은 외국인이 가장 중요하고 지지라인은 볼린저 밴드 상단이 되겠다 했을 때 이제 가장 베스트는 이 위에서 버티는 건데 설령 여기를 단기적으로 이탈한다라고 하더라도 17일이 조금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첫 번째 잡히는 지지라인 여기 딱 버텨준다? 그러면 그 다음 이전에 볼린저 상단 다시 한번 올라가는 거 노려보는 거 좋을 것 같다. 다만 17일이 가까워지면은 이제 첫 번째 기대감의 해소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 나올 수 있거든요. 다시 잡는 한이 있더라도 이때는 조금 조심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23,500원까지는 조금 더 편안하게 보실 수 있고 여기 이제 가까워지게 된다면 그때부터 본전을 향한 개미들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조심을 하시면서 수급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게 되었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코스피, 코스닥 시장 상황 좋지 못해서 수익 내기 어려우시죠? 그런데 저는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5월 31일 날 제가 분석 딱 해드렸는데 어떻게 되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오늘 또 한 번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얘도 지금 20% 넘게 수익 딱 달성했습니다. 최근에 저희 멤버십 종목들 그 중에서도 짜잘한 거 제외하고 조금 봤으면 좋겠는 이러한 종목들 어떤 거 있었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자면 자 정확하게 5월 31일 포츠 테크놀로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리고 이런 식으로 대략 16% 정도 올라갔고요. 그리고 KNJ 마찬가지로 17% 달성하였습니다. 자, 근데 5월 31일만 있었던 게 아니죠. 6월 6일 레이크 머티리얼즈 대략 8% 정도 안 좋은 시장에서도 나쁘지 않게 퍼포먼스를 만들어냈고요. 6월 12일 파마 리서치. 자, 지금도 계속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16% 이상 수익을 만들어냈으며 마녀 공장 같은 경우에도 2일 만에 30% 넘는 수익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이죠. 정말 얼마 안 됐는데 자 메디톡스 6월 24일 날 말씀드렸거든요. 요거 봤으면 좋겠다고. 근데 거래일 기준 2일 만에 홈런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하시는 분들은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번에 한번 네가 뭘 말하는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구독 옆에 멤버십 가입하기 있죠. 요거 클릭하시고 니즈가 맞으시는 분들은 제가 소개드리는 종목들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이 시장 쉽게 헤쳐나가는데 도움을 얻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